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한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트 오브 게임 디자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시 쉘이라는 분이 이제 썼는데 이분은 디자이너로서 어, 디즈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 학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게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해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위에 익스피리언스,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 있고, 맨 밑에 이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함으로써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 중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에, 디자이너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게임에서 얘기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에 어떤 법칙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연금술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연금술사라고 있었습니다. 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금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굼벵이를 가져와서 끓인다든가, 아니면 뭐 달밤에 쥐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을,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서 이상한 방법으로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은 못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것들 것들이 나중에 그 화학의 그 기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화학자들은 이제 연금술사처럼 하지 않습니다. 현대 화학자들은 그 어떤 비밀들의 조각들을 서로 그냥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들이 전부 다 일반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면서 그 법칙들, 아니면 그 실험들이 전부 다 누구나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화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뭐 수소, 헬륨, 뭐 산소, 이런 원자들의 어떤 성질, 그런 것들을 쫙 분류하는 그 표를 우리가 여기 지금 그림의 뒤에 있는 이 표를 우리가 멘델레프의 표라고 합니다. 주기율표. 자, 그런데 그러면 게임에도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있느냐?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그런 과학이 아닙니다. 재현 가능한 그런 과학이 아니고, 이것은 예술에 가깝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이라기보다는 쿠킹, 즉 요리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자,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게임을 잘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과거의 게임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임들이 많이 우리가 즐기는 게임들이 있죠. 주사위 놀이라든지 카드 놀이라든지 보드 게임이라든지 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근본적인 어떤 기본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잘 파헤쳐 보면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임 학에서는 뭐 그래서 FPS를 잘 만들기 위해서 15가지 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어디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유에서 게임이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게임 디자인하는데 어떤 원리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답이 없다는 말이랑 좀 비슷한데요. 게임은 마음속에서 창조성, 심리학, 예술,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합쳐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자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머슬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즉 그것을 자주 해봄으로써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책을 읽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 디자인 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악법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갖고 그걸 잘 이해한다고 해서 성악가가 되지 않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흔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게임 디자이너하고 게임 디벨로퍼하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디벨로퍼는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엔지니어, 공학자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가라든지 아니면 뭐 작가라든지 이런 어떤 주어진 부분, 어떤 한 부분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게임 디벨로퍼, 우리 개발자라 그러죠? 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게임 디자이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게임 기획자라고 그러는데 게임 디자이너는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직관력이라든지 어떤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어떤 구조는 어떤 팀이 돼서 만든다고 할 때 가장 밑에 이제 디벨로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위에 이제 디자이너가 있고 그 디자이너가 어떤 컨셉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디벨로퍼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벨로퍼,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제공하는 사람과 아티스트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디자이너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외쳐야 됩니다. 자기가 I am a game designer 이렇게 외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어떤 스킬은 여기처럼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뭐 이거는 인류학, 엔트로피, 그다음에 아키텍처, 이거는 뭐 어떤 구조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 중에 또 뭐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도 있고, 또 뭐 사운드 디자인,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비주얼 어떤 아트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게임 디자이너가 되는데 필요한 어떤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듯이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 세상에 없겠네요. 그렇지만 게임 디자이너는 요 어떤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그러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거 석가모니처럼 조용하게 열린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듣는다. 자기의 정열도 없고 자기의 욕망도 없고 자기의 판단도 없고 자기의 비판도 없이 아주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듣는 대상은 또 누구냐 하면 그건 팀원일 수 있습니다. 팀원의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팀원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더 속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플레이어들이 행복을 느끼는지 플레이어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 수리공은 엔진의 소리로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게임을 자기가 만든 게임을 수술해 보면서 거기서 어떤 것이 개선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임을 만드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또 무한한 창조의 어떤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감정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은 플레이어의 경험을 창조합니다. 자, 게임 디자이너가 목표하는 것이 게임 자체를 만드는 것일까요? 게임 디자이너의 목표는 게임 자체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실체입니다. 실체. 어떤 인공물, 자기가 제작한 어떤 인공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험은 상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한 것을 만들므로 해서 그 실제한 것을 플레이함으로써 플레이어가 어떤 경험을 갖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과 다른 매체와의 차이, 여기서 다른 매체라 그러면 책이나 어떤 영화와 차이는, 게임은 선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선형적인 경험이라는 건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는데 내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작가가 쓰인 것 아니면 감독이 만든 대로 우리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은 어떠냐면 플레이어가 많은 인터랙션을 합니다. 실제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랜덤한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다른 매체와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게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게임이라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 게임을 통해서 얻는 그 플레이어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럼 경험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게임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질, 어떤 플레이어가 가질 경험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어떤 경험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학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심리학입니다. 자, 심리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행위주의자와 현상학자로 나눠집니다. 자, 행위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 연역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사람의 심리는 이렇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행위주의자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MRI로 단층 촬영을 해서 공포를 느꼈을 때는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화를 낼 때는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행위주의자적인 심리학 방법이고요. 현상학자들은 그 반대로 어떤 결론을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적인 성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물리학적인 법칙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법칙에서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사람 심리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상학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류학입니다. 근데 인류학은 사람 개개인에 대한 어떤 학문이 아니고요. 여러 어떤 집단에 대한 어떤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체적인 특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특성은 어떻고, 문화적인 특성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을 게임으로 공략하려고 때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패션, 그다음에 건축학자, 그다음에 작가, 영화 감독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 마음을 파악하는데 법칙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법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rule of thumb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야 되므로 게임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니까 실용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게임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고 그 요소에 대해서 모든 어떤 거기에 쓰이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듣는 것 중에서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신의 소리를 들을 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처음으로는 느낌이 꼭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러분들 그 중력 실험을 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피사의 탑에서 무거운 공하고 가벼운 공을 쇠공을 그걸 떨어뜨려서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입증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무거운 공이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느낌이죠. 근데 느낌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디자이너는 꼭 리얼리티를 해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느낌에 충실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진실보다도. 그래서 과학적인 것으로 구현하느냐 아니면 느낌대로 구현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그때그때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기 얘기를 듣는 것 중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게임을 만들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면 되지. 그랬을 때 어떤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은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한 방법은 이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게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혼자 만드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는 것들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분석해서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머리, 팔, 다리 이걸 다 잘라서 하나하나씩 분해를 해서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자체로서의 어떤 모습은 어떤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석에 의한 마비라고 합니다. 너무 분석을 함으로써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서 어떤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바로 그 남는 것을 한번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 또 그 재빠른 분석에서 펜을 들고 써봄으로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게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데도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은 건 뭘까요? 굉장히 지금 다양한 게임이 나와 있고 사람마다 그 게임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건 다 다른 것처럼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어떤 웃음, 그다음에 스릴을 즐기거나 아니면 판타시를 즐기고 스토리를 즐기거나 어떤 승리하는 마음을 즐기거나 굉장히 어떤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좀 더 분해해서 보면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디자이너로서 플레이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한가, 그리고 또 그것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면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면서는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 또 그거는 왜 그럴까? 자, 그러니까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어떤 그런 플레이어의 감정하고 실제로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그 두 개의 감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줄여야 되죠. 그래서 그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플레이어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그 중에 근본적인 경험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계획이고요.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고, 느낌이라는 건, 경험이라는 것은 그 게임을 함으로써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떤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은 모든 경험을 완벽하게 복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데, 물을 사물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일단 게임에서는 주로 시각과 그다음에 사운드, 청각, 그리고 가끔 이제 촉각을 이용하는 정도이죠.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또 완벽하게 똑같은 장소에 가 있을 수도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써야 되냐면 근본적인 경험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게임 디자인의 마음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려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눈싸움 같은 거를 구현한다. 그러면 뭐 춥다라든지 아니면 눈싸움 할 때 눈을 내가 얼굴에 맞았을 때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경험을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다양한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춥다는 건 뭐 입김을 한다든가 바람 소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장갑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을 정함으로써 내가 추운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추운 걸 경험한 욕구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표현할 때, 경험을 느끼게 만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는 이렇게 비누라고 하는데, 자, 장소를 우리가 택할 때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계속 그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TV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라디오는 많이 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TV와 영화가 거의 동시에 나왔거나 아니면 영화가 먼저 나왔는데 아직까지 영화는 존재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TV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혼자 본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굉장히 다양하게 게임을 하는 장소가 바뀌어 왔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인 경우에는 그 뭐죠? 게임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고, PC 게임인 경우는 우리가 책상 앞에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콘솔 게임도 우리가 어떤 뭐죠? 그것도 이제 자기 집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PC 게임이 또 다시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나왔고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이냐? 자, 그래서 그 게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공공장소와 사적인 장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하는 게임은 우리가 경기장에서 우리가 축구를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박물관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뭘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사적으로 이제 혼자 하는 것은 우선 구석진 곳에서 내가 게임기만 갖고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벽난로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고, 요 공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장소가 이제 같이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이라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바깥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테이블에서 하는 것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를 공공장소와 사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임을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고 그랬고, 그 플레이를 하는 장소는 사적인 장소하고 공공 장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적인 장소를 여기서 이제 사적인 장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옛날에 이제 원시인들의 어떤 기억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은 100만 년 동안 뭐 95만 년 정도를 원시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때의 어떤 기억이 우리가 DNA에 아직까지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 가족끼리 모닥불가에서 놀았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놀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와서는 벽난로가에서 모여 있죠. 그래서 벽난로가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스크린 앞에서 우리가 같이 플레이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닌텐도 위 같은 것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다든지, 뭐 싱잉 스타, 댄스 센트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되는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작업 테이블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갖추고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게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임들은 대부분 굉장히 몰입도가 강해야지 되고 또 어려운 게임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워크래프트 같은 건데 뭐 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패밀리랑 같이 하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이랑 연결돼 갖고 하는 그런 게임들도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어디 가서 책을 읽듯이 이렇게 구석진 곳에 가서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포터블 게임들이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게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뭐 아이패드로 태블릿으로 하거나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긴 게임보다는 짧은 게임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는 게임들은 실제로 우리가 게임 아니고 어떻게 피지컬하게 우리가 컴퓨터 게임이 아닌 피지컬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극장에서 우리 하는 일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하지만 서로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5G에서는 굉장히 구현하기가 쉬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에서 마차 경기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멀티플레이어이면서 FPS로 하는 그런 게임,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게임들이 우리가 경기장에서 하는 게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VR, AR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테이블에서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이제 보드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드 게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같이 하는 것들이 지금 비디오 게임에서는 아직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서나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퍼즐 같은 그런 게임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랑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게임은 내가 만드는 그 게임은 어떤 장소랑 어울릴까?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플레이를 할 때 어울리는 게임인가 생각해 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있음으로 해갖고 내 게임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징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폭력적이고 뭐 선정적이고 이런 게임들은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 장소에 내 게임에서 만드는 어떤 요소가 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밝은 장소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밝아갖고 그 게임에 있는 내용들이 잘 안 보인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또 뭐 사운드를 꼭 즐겨야지 되는 건데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또 굉장히 즐거운 자리인데 내 게임은 굉장히 슬픈 것을 경험하는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 내가 디자이너로서 플레이어들이 어떤 장소에서 게임을 하게 되길 원하고 또 그 장소가 내 어떤 게임의 요소들이랑 어떤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